잿빛 하늘 아래 광활한 시베리아 타이가의 죽은 땅이 펼쳐져 있었다. 변이된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포효하며 이반에게 달려들었다. 놈의 눈은 굶주림과 광기로 번뜩였다. 이반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늑대가 그의 목덜미를 향해 뛰어오르는 순간 이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의 투박한 손이 늑대의 목을 낚아챘고 짧은 비명과 함께 놈은 땅바닥에 처박혔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타이가에 울려 퍼졌다. 이반은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늑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야성적인 힘,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 그것이 이반의 전부였다. 그는 사냥한 늑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자신의 은신처인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앙상한 자작나무들이 그의 그림자를 따라 흔들렸다. 한편 죽은 땅의 가장자리에 간신히 세워진 작은 공동체 자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도자 아냐는 식량 배급 문제로 항의하는 주민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른 어깨에는 공동체의 존망이라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다. 텅 비어가는 식량 저장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깊은 시름이 어렸다. 공동체의 연장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래프 영감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아냐,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네. 그 무렵 식량 탐색을 위해 죽은 땅으로 떠났던 자랴의 정찰대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족한 식량과 흉흉해진 민심 속에서 아냐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직접 소규모 정예 탐사대를 꾸려 실종된 대원들을 찾고 새로운 식량원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젊고 용감한 기술자 드미트리가 자원했다. 아냐의 탐사대는 며칠간 황무지를 헤맸지만 실종된 대원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길을 잃고 변이된 거대한 맹금류 무리의 습격을 받았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가 아냐의 눈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반이었다. 그는 맨몸으로 맹금류 떼를 향해 돌진했고 그의 포효에 놀란 새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이반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냐 일행을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은 동물의 가죽을 거칠게 이어붙인 것이었고 온몸에서는 야생의 냄새가 풍겼다. 아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반은 대답 대신 아냐 일행을 자신의 은신처로 이끌었다. 그의 오두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위험한 죽은 땅에서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이반은 말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구운 고기를 내밀었고 아냐의 다친 팔에 능숙하게 약초를 발라주었다. 아냐는 그의 원시적인 생활 방식과 엄청난 힘, 그리고 예상 외의 순수함에 혼란을 느꼈다. 그는 마치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타이가의 일부 같았다. 다음 날 그들은 실종된 정찰대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아냐에게 이반은 묵묵히 그들이 안전하게 자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다. 아냐는 이반을 자랴로 데려왔다. 그의 등장은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민들은 그의 야만적인 모습과 알 수 없는 힘에 공포와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공동체 내 강경파는 그를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야만인을 들이다니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작정인가? 아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반은 자랴의 규칙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소동을 일으켰다. 배급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식량을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거나 공동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랴에 닥친 작은 위기들, 갑작스러운 식수 펌프 고장, 폭풍으로 인한 담장 일부 붕괴를 그의 엄청난 힘으로 해결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은 그의 순수함과 동물적인 움직임에 호기심을 보이며 그를 따랐다. 래프 영감은 이반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아냐에게 말했다. 저 친구는 거친 들짐승 같지만 그 마음은 수정처럼 알단해. 그를 가르치게. 그가 자네를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걸세. 아냐는 래프의 조언에 따라 이반에게 글과 공동체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빠르게 흡수했다. 반대로 이반은 아냐에게 죽은 땅에서 살아남는 법, 독초를 구별하는 법,
동물의 흔적을 읽는 법,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는 묘한 교감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아냐는 자신도 모르게 이반의 순수한 눈빛과 서툰 행동에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문명화되지 않은 그의 존재가 공동체에 가져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 무렵 죽은 땅의 악명 높은 약탈자 집단의 두목 유리가 소수의 부하를 이끌고 자랴에 접근해왔다. 그는 평화적인 교역을 제안하며 능숙한 언변으로 아냐와 공동체 장로들에게 환심을 사려 했다. 그의 눈빛은 교활했고 그의 미소 뒤에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아름다운 지도자로군요. 아냐, 이 척박한 땅에서 이런 공동체를 일구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유리는 자랴에 머물며 공동체 내부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식량과 의약품을 약간 나눠주며 환심을 사는 한편 아냐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은밀히 포섭했다. 그리고 이반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의 눈이 번뜩였다. 유리는 주민들 사이에 이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 저런 통제불능의 야만인은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반은 유리에게서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짐승의 냄새, 피 냄새. 그는 아냐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아냐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유리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이반, 당신의 감은 뛰어나지만 우리는 증거 없이 행동할 수 없어요. 이반은 답답했지만 아냐의 말을 따랐다. 그는 밤낮으로 아냐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유리의 계략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랴의 식량 저장고에 몰래 불을 지르고 그 죄를 이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보십시오. 저 야만인이 우리의 생명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주민들은 동요했고 이반은 궁지에 몰렸다. 아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반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그가 범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유리가 떨어뜨린 작은 단도를 발견했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아냐는 주민들 앞에서 유리의 거짓을 폭로하며 이반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이반은 우리를 구하려 했을 뿐 해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에 혹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냐는 이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렴풋이 자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그의 순수함이 주는 위로. 이반 역시 아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만난 자신을 믿어준 인간이었다. 드미트리를 비롯한 젊은 세력들은 이반의 진면목을 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반에게 자랴의 무기 사용법과 방어 기술을 가르쳤고 이반은 놀라운 속도로 그것들을 익혔다. 자랴 내부는 유리를 경계하는 세력과 그에게 현혹된 세력으로 점차 분열될 조짐을 보였다. 아냐는 유리의 본격적인 침공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새 공동체 방어 전략을 짜고 이반의 야생적 능력과 공동체의 자원을 결합한 계획을 세웠다. 이반은 아냐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죽은 땅에서 익힌 기술로 곳곳에 교묘한 함정을 설치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아냐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왔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유리가 이끄는 대규모 약탈자 부대가 자랴를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경고의 뿔피리가 울려 퍼지고 자랴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아냐는 침착하게 방어전을 지휘했다. 궁수부대 발사! 드미트리 동쪽 방벽을 사수해! 하지만 약탈자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었고 설상가상으로 내부 배신자가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했다. 아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싸웠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고 그녀는 약탈자들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었다. 유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났소. 아냐,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 순간 성벽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포효하며 뛰어내렸다. 이반이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괴력과 야수 같은 움직임으로 약탈자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과 함께 약탈자들이 나가떨어졌고 그가 휘두르는 통나무는 마치 종잇장처럼 적들을 날려버렸다. 그는 마치 분노한 타이가의 정령 그 자체처럼 싸우며 아냐와 무력한 주민들을 보호했다. 이 괴물 같은 놈. 유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교활한 속임수와 숨겨둔 독침으로 이반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반은 짐승 같은 감각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냈다. 이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냐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냐를 향해 달려드는 약탈자들을 몸으로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그의 등과 팔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싸웠다. 마침내 이반과 유리가 직접 맞붙었다. 유리는 비열한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이반의 순수한 분노와 아냐를 지키려는 일념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반의 마지막 일격이 유리의 가슴팍에 장렬했고 유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공포가 어려 있었다. 두목을 잃은 약탈자들은 혼란에 빠져 도주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서 있는 이반에게 달려갔다. 그의 몸은 수많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아냐를 향해 있었다. 아냐는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반, 고마워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희생과 용맹함은 자랴의 모든 주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반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다. 그는 자랴의 영웅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자랴는 유리의 침공으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공동체 재건 작업이 한창이었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이반은 아냐와 공동체 주민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자랴의 소중한 일원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수호자였다. 아이들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가 들려주는 죽은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은 그에게 농사일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아냐는 과거의 죄책감과 리더로서의 무거운 강박감에서 벗어나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반의 곁에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느꼈다. 그의 순수함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그의 굳건한 존재는 그녀에게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아냐는 이반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이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반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안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말보다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이반과 아냐는 레프 영감, 드미트리, 그리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자랴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은 땅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황무지의 일부를 개간하여 새로운 농지를 만들고 변이되지 않은 깨끗한 수원지를 찾아내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다른 소규모 생존자 공동체와 교류하여 연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반의 생존 지식과 아냐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이반과 아냐는 자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함께 올랐다. 그들의 발밑으로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공동체의 모습